네, 안녕하십니까. 오픈CV 컴퓨터 비전 5강 컨투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부터 4강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은 색공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색공간 내용 이후에 이제 저희가 컨투어, 윤곽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수업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강부터 4강까지는 첫 번째로 이미지를 읽어오는 부분, 이미지 읽어오고 영상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어떤 배열인지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미지 전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 공간을 통해서 색깔, 객체 탐지하는 부분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5강부터 이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5강부터는 일단 윤곽 검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윤곽 검출하고 이제 엣지 디텍션 그리고 경계 검출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선 검출을 진행합니다. 직선 검출하고 차선 인식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투어 시작하기 전에 컨투어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인 부분들 먼저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란 어떤 것이냐? 컨투어는 등고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등고선은 지형의 높이가 같은 영역을 하나의 선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컨투어의 다른 정의를 보시면 동일한 색상 또는 강도를 가진 영역의 경계선을 추적해서 얻은 선, 즉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흰색 직사각형과 검은색 배경이 있을 때 흰색 직사각형, 동일한 색상 또는 강도를 가진 영역의 경계선, 이 부분을 추적해서 얻은 선인 이 초록색 부분이 컨투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투어는 대체 어느 부분에 쓰이냐? 컨투어는 이미지에서 물체의 모양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컨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브젝트 검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색상들을 빨간색 객체를 탐지하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빨간색 부분만 마스크를 통해서 겹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컨투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스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마스크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경계선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에 모양을 그려서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예전에 많이 보셨던 인공지능에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컨투어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컨투어에서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이번 실습을 진행할 내용들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컨투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모두 다 내장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번 오픈3 강좌를 촬영하게 된 이유는 이런 내장 함수들을 소개하고 내장 함수들을 알고리즘을 통해 좀 더 잘 이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브젝트 이미지 처리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습 위주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컨투어 그리기, CV to Find 컨투어를 이용해서 컨투어를 그리는 방법 먼저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객체를 둘러쓰는 도형 그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객체가 있으면 객체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도형들, 직사각형이나 원이나 그런 도형들을 그리는 코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둘레, 면적, 무게중심.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을 제가 컨트롤로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그리고 면적, 무게중심을 이 컨트롤을 통해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다양한 모양들을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들의 둘레, 면적, 무게중심을 찾는 그런 코드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객체 탐지 표현을 진행을 할 건데 이 객체 탐지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가 어떤 걸 실습할 거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빨간색 객체를 컨투어까지 적용시켜서 잡는 그런 코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4가지 실습을 진행할 거고 그럼 바로 구글 콜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콜앱으로 넘어왔는데 구글 콜앱에서 시작하기 전에 바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먼저 부탁드릴게요. 마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를 총 4가지 쓸 건데 당연하게도 오픈CV 쓸 거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시각적으로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numpy 배열 이용할 거고요. 밑에 구글 콜앱 패치스 CV2 이미지 쇼 부분은 당연하게도 구글 콜앱에서는 이미지 쇼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총
다섯 가지인데요. 구글 콜앱에서 진행할 건 다섯 가지로 컨투어 그리는 방법부터 객체를 포함하는 쉐이프 그리기, 컨투어 근사화 두 가지, 그리고 컨투어로 면적, 둘레, 모멘트를 계산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컨투어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 읽고 이진화로 변환한 다음에 컨투어를 그리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 읽기 및 전처리 부분에서 이미지를 읽어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 쉬운 부분이죠. 읽어오고 이렇게 이진화까지 처리해줍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컨투어 찾는 함수인 제가 설명드렸던 save to find contours 라는 함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파일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송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컨투어 찾기 부분에서는 find contours, 이제 변수 저희는 3개만을 이용할 겁니다. 이 뒤에 3가지는 선택이고 저희는 앞에 3가지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를 찾는다, 즉 경계면을 찾는다 라는 뜻인데요. 경계선을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장 함수가 이렇게 오픈CV 안에 find contours 라는 함수로 제공이 되고요. 스트레시, 이 부분은 여기서 src에 해당합니다. 밑에 걸로 보도록 할게요. 이 src의 첫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지, 즉 이미지나 이제 입력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고 바로 넘길게요. 입력 영상을 의미하고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드는 컨투어의 제공 방식. 그래서 총 제가 밑에 좀 3가지로 약간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external, 여기 external 들어가 있고 list, conf, 그리고 tree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external과 tree 부분입니다. external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이런 그림이 좋겠네요. 직사각형이 있으면 바깥쪽 최외곽에 있는 윤곽만 잡아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트리 구조는 어떻게 잡느냐? 이 내부에 만약에 내부에 직사각형 한 파란색이든 무슨 직사각형이 더 있다면 그 부분도 경계로 잡아주는 게 트리 구조입니다. 즉 한마디로 익스터널은 최외곽에 있는 경계만 잡아주는 거고, 트리는 모든 구조, 모든 계층에 해당하는 경계를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imple, 근사를 심플하게 한다. 근사값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simple과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simple, 그리고 known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또 총 4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저희는 2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imple 같은 경우에는 컨투어의 꼭지점 좌표, 이 4가지, 하나, 둘, 셋, 넷, 4개의 좌표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꼭지점만 좌표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known일 경우에는 근사 없이 모든 부분, 컨투어의 모든 부분의 좌표를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는 이 3가지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저희는 여기서 어차피 이 부분에서 트리를 쓰든 익스터널을 쓰든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차피 흰색 경계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컨투어, 이 그려지는 컨투어가 이 컨투어스라는 부분에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뒤쪽에 하이너커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이거는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이 저장이 되면 저희가 이걸 작성을 했을 때 계층이라는 부분도 있고 구조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조 계층에 대한 정보들이 작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컨투어스, 이 부분에 컨투어가 저장이 된다. 첫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우리가의 이미지, 입력 이미지가 저장되고 여기는 최외곽을 잡을 건지 전체를 잡을 건지 그 2가지의 모드를 말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메소드,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서 컨투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투어스 하게 되면 똑같이 배열로 나오겠죠. 배열 표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배열 표시로 나타내고 이제는 컨투어를 찾았으니까 그 컨투어에 대해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또 내장 함수인 draw contours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stretch라는 변수를 사용했죠. stretch라는 변수는 저희가 이진화시킨 이미지를 stretch라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투어는 이진화된 이미지에 그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원본 이미지에 그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본 이미지인 img, 이미지를 읽어온 img 부분에다가 컨투어를 합성시켜서 적용시킬 겁니다. 그 컨투어 부분을 이렇게 변수로 넣어준 후에
그 다음에 색깔, 이 세 번째 컬러 부분의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0,0,255는 이제 저희가 비주얼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구글 콜에서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이 3 부분은 thickness, 선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로 했을 때는 선이 훨씬 더 얇게 나오고 5로 하면 훨씬 더 두껍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투어를 그리면은 저희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컨투어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컨투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 두께를 예를 들어 10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두꺼운 컨투어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컨투어 그리기까지는 조금 간단하고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이 다음 부분, 바로 객체를 포함하는 쉐이프 그리기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를 포함하는 쉐이프를 그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이 있으면 이 사각형을 완전히 덮는 사각형, 지금 초록색 사각형은 똑같죠. 그리고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덮게 되겠죠. 그런 원들을, 쉐이프들을 그리는 과정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두 번째 쉐이프를 그릴 때는 약간 다른 사진을 이용할 건데요. 이 번개 사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설정해주고 이미지를 읽어오고 이미지 흑백 처리 진행한 다음에 이진화까지 동일하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미 이진화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흑백 이미지지만 이진화는 저희가 0,1, 0과 1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투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컨투어 찾아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투어까지 잘 찾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첫 번째로 저희는 이 사각형, 번개 모양을 덮는 사각형을 찾고 그 사각형에 이어서 다른 도형들도 겹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sweet bounding rect contour라는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즉 한마디로 그냥 이제 컨투어를 둘러싸는 사각형, 좌표를 감싸는 사각형을 반환한다. 이거는 직사각형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x, y, w, h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 y축, 그리고 x 플러스 w 넓이, 가로의 길이, 사각형, 둘러싸는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그리고 높이의 길이, 그거를 넣어서 저희가 사각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x랑 y 상단 좌표를 의미하고요. 왼쪽 상단 좌표를 의미하고 w는 사각형의 폭, h는 사각형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바로 왼쪽 x, y를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폭과 높이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컨투어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각형까지 그렸는데 그러면 최소 영역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영역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minimum area rect 다른 함수를 사용하게 되죠. 바운딩 그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좌표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최소 영역 사각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draw contours를 사용하기 위해서 박스라는 변수의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 부분에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이번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분홍색입니다. 죄송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해서 분홍색, 보라색을 이렇게 통해서 최소 영역인 사각형을 보여드렸습니다. 위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직사각형인데 이제 완전히 X축과 Y축과 평행한 사각형을 보여지고 있고요. 최소 영역 사각형이라 함은 이제 이걸 감싸는 최소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약간 최대한 접하고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사각형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영역 사각형은 minimum area rectangular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을 진행할 건데요.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좌표를 감싸는 최소한의 동그라미를 원을 계산합니다. 똑같이 minimum enclosing circle을 통해서 radius 값과 센터 값을 정해주는데요. 센터 값을 통해서 저희 int는 이제 변수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어레이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여기다 넣어 놓은 거고요. 사실상 이 부분, 이 코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inimum enclosed circle을 통해서 이제 원을 그려주고 CV to circle
원을 그려주는 거죠. 이미지의 센터랑 레디어스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면 이 CV to circ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최소 영역의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최소 영역의 원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타원은 또 무엇이냐? 타원도 동일합니다. fit, ellipse, contour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거의 다 비슷한 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원리로 쉐이프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보시면은 약간의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잘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행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가운데 관통하는 직선을 제가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이제 포인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컨투어를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첫 번째는 컨투어, 저희가 그리는 컨투어 부분이 들어갔고, 두 번째 디스트 L2라고 들어가 있죠. 거리 계산 방식입니다. 거리 계산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은 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반지름 정확도 대부분 0.01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도 정확도도 0.01을 권장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 직선 관통하는 부분들은 제가 원래 설명드리려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추가적인 코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수업 시간에는 다루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자료에 함수로 다 정리를 해둘 테니까 그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쉐이프 그리는 부분까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포함한 쉐이프까지 그렸고, 나머지 3개 남았습니다. 컨투어 근사화 2가지랑 면적 둘레 모멘트 계산하기. 먼저 컨투어 근사화가 대체 무엇일까요? 근사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할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좀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약간 더럽죠? 약간 더럽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근사화를 통해서 컨투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컨투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일반 컨투어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컨투어를 잡게 되면은 바로 이 모서리 부분들까지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객체를 탐지한다 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컨투어의 확률은 되게 작죠. 하지만 깔끔하게 네모로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컨투어 근사화를 통해서 이거를 전체를 감싸는 네모를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 컨투어를 그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이 기본 컨투어를 근사화를 시킴으로써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사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완전히 둘레를 감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사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객체를 깔끔한 모양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사화는 엡실론을 사용해서 이런 arclength나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자료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근사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할 만한 부분들인 이 부분을 약간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위쪽 부분은 설명을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위쪽 부분을 설명을 덜 드린 이유가 이 컨투어 근사화가 훨씬 더 사용이 좋고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 근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헐이라는 이제 그런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미지 처리하고 컨투어를 찾아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기본 컨투어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convex hull contour이라는 이미 오픈CV에 내장된 함수를 통해서 또 근사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볼록 선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변수가 총 5가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이미지 들어가고 헐 부분, HULL 부분, 이 부분은 볼록 선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컨투어를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똑같이 드로우 컨투어니까 나타나게 돼서 이 부분을 합쳐주는 거고 마이너스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 말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변수가 좀 더 몇 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시계 방향으로 할지 반시계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변수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자료 넣어놨으니까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컨투어 근사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근사화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CV2 Approx Poly DP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컨투어 좌표 그리고 근사값 오차 정확도 그 다음에 이제 True, False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근사화를 시키는 근사값 정확도를 이용해서 근사화를 시키는 방법과 이미 내장되어 있는 이 함수 둘 다 내장 함수지만 한 줄로 끝나는 이 내장 함수 컨벡설이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근사화를 하는 방법까지 두 개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습에서 좀 간단하게 콜앱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컨투어 근사화까지 끝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남은 컨투어로 면적, 둘레, 모멘트를 계산하는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일단 면적, 둘레, 모멘트 계산하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똑같습니다. 얘도 컨투어로 면적, 둘레, 모멘트 계산할 때 이미 전처리까지 진행하고 컨투어 찾고 그 다음에 컨투어를 먼저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장 함수가 또 존재를 해요. area, CV2, contour area. 이미 내장 함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합니다. 면적 계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area를 설정하게 되면은 면적이 뜨게 되고요. 둘레 계산할 때도 CV2 arclength contour를 통해서 둘레 자체도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모멘트 계산, 즉 무게중심 계산이죠. 모멘트 계산을 통해서 똑같이 CV2 모멘트 컨투어를 통해서 텍스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이 가운데 400,180이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금 빠르지만 이렇게 넘어와 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컨투어 그리기. 저희 배웠던 함수들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V2 find contours. find contour에서 슬래시 첫 번째는 입력 이미지 받아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external 최각만 잡을 건지 tree 전체를 잡을 건지 그리고 CV2 approx 근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컨투어 찾는 방법이 있었고요. 컨투어를 찾았으면 이제 컨투어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릴 때는 이미지 실제 원본 이미지에 컨투어를 합성시키고 색상을 선택해 준 다음에 두께를 선택해서 컨투어를 작성해 주는 부분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객체를 포함하는 쉐이프를 그릴 때 이미지 전체를 똑같이 컨투어 찾아주고 사각형 bounding rectangular 이 함수를 통해서 사각형을 좌표를 통해서 잡아주는 함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최소 영역 사각형은 완전히 x축 y축과 평행하는 사각형이 아닌 최소 영역을 잡는 사각형을 배웠습니다. minimum area rectangular라는 함수를 통해서 컨투어를 통해 이 사각형을 지정을 해주고요. 드로우 컨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원에서는 minimum enclosing circle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감싸는 최소 원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fit ellipse 라는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 부분은 관통하는 직선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안 다룬다고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코드가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진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거는 전 페이지에 있던 걸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투어 근사화를 배웠는데요. 근사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사각형들이 있을 때 컨투어를 잡게 되면 완전하게 이 삐져나온 부분들까지 잡게 되는데 이 삐져나온 부분들을 근사화를 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approx poly dp 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저희가 이 얼마나 근사를 할 건지 정확도 부분들을 넣어서 이제 변수를 넣어서 작성하는 부분 근사화가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HLL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뒤쪽에 convex 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근사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onvex 홀까지 진행했고 면적, 둘레, 모멘트를 계산하는 코드는 이제 첫 번째로 find contours를 해서 똑같이 그려주고 컨투어 특징 계산을 해주고
컨투어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면적 계산은 area, CV2 컨투어, area, 컨투어를 면적을 계산해줘서 면적 구하고 둘레 계산해서 이렇게 둘레 계산해주고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트 계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 텍스트를 중앙에 넣기 위해서 작성한 테스트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 area, parameter 그리고 모멘트로 총 면적, 둘레, 모멘트까지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콜앱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바로 다음 강의죠. 다음 강의에서는 이 컨투어들, 이런 컨투어를 가지고 빨간색인 객체를 찾는 코드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투어 그리기, 쉐이프 그리기, 근사화까지 진행을 같이 하고 빨간색 객체를 컨투어를 찾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컨투어 이 강의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늘 좀 강의가 약간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도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좀 많은 함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좀 최대한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함수들을 넣다 보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송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보다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도록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구글 콜앱 강의 이제 컨투어 강의 1강 첫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